안녕하세요. 이렇게 OT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목요일 날 모의고사를 본다는 걸 좀 깜빡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OT를 직접 하지 못하는 1반, 7반, 10반은 이렇게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OT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이 종이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간단하게 선생님의 선생님 플랜이 아니라 우리 평가 계획을 보자면, 우리 평가는 지필평가 70, 그리고 수행평가 30인데, 선생님은 요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 최대한 줄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이 학습지들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모아서 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어 공부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모든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선생님한테 주어져서 선생님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맨날 너네들을 3시간씩 보다가 뭐 1시간을 보니까 너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너무 짧은 시간인데 내가 너네들한테 얼만큼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너네들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계획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2가지의 우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우리의 목표 2가지는, 첫 번째는 이모셔널 서포트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참 내가 공부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내가 어떤 감정인지 조금 몰랐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뭐 주변 사람들의 사이가 많이 틀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나눠준 것 중에 2줄 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좀 짜증나고 오늘 아침에 너무 엄마랑 생각지도 못하게 싸우고 나왔는데, 아니면 내가 어제 수행평가 때문에 밤을 새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원서 쓰다가 너무 피곤하고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렇게 내 마음을 상태를 알아주고 그거를 조금 기록을 해놓으면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 1시간이니까 여러분이랑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얘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엎드려 있었구나.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 러닝 저널을 걷어가서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이 코멘트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힐링 타임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친구들 있지. 고3인데 영어 왜 하지? 너무 오글거리는데? 여러분, 고3이니까 하는 겁니다. 고3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살펴주지 않으면 누가 살펴주나요?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수업 시간에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아카데믹 서포트를 내가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뭘까? 나한테 주어진 1시간 동안에, 주 1시간 동안에 뭘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2년 동안 끊어읽기를 가르쳤어요.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서 끊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해요. 끊어읽기를 잘해. 근데 모의고사에 딱 보면은 내가 끊어읽기 일일이 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러면은 못 풀죠, 문제.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아는 단어 조합해가지고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단 말이야. 감으로 문제를 풀면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틀리죠. 여러분, 언어는 과학이에요.
글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 구조대로 잘 맞춰서 풀어야 문제가 원하는 출제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를 감으로 풀어보니까 그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안 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개념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독해 개념이란 뭘까? 문법, 뭐 단어 이렇게들 말하던데 여러분 문법, 투부정사의 몇 가지 용법 알면 독해 갑자기 잘 풀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법 문제를 20문제 넘게 푸는 게 아니고 독해를 푸는 거야. 그 독해에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글을 바라봐야 내가 정확하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탄탄하게 알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유형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조금 훨씬 더 수월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읽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독해 개념을 주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고요. 근데 독해 개념만 수업 시간에서 다루면 그럼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양지하이 카페랑 유튜브에 선생님이 디딤 영상을 올릴 거예요. 디딤 영상은 여러분이 디딤돌처럼 그 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디딤돌로 듣는 영상인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그런 거를 선생님이 조금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나눠준 이 프린트에 맨 처음에 써여 있는 게 디딤 일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이나요? 네, 디딤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딤 일기 부분은 여러분이 디딤 영상을 보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그냥 노트 테이킹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죠. 그 필기하는 거 몇 줄이라도 좋으니까 여기다 내용을 정리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운 단어,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들을 정리를 해봐도 되고 이게 내가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게 이 내용이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적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디딤 영상을 꼭 보고 디딤 일기를 써보세요. 아셨죠? 그게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면대면으로 맛보고 보진 않지만 그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디딤 영상 디딤 영상 그 옆쪽에 단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단어를 10단어를 정리해 놓을 건데 매주 그래서 10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여기 월 테스트라고 있죠? 여기 표 같은 게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들어가면 단어 10개 띄워놓고 여러분이 그 단어 뜻을 여기다가 적는 것이 그 간단한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지문을 할 거예요. 한 지문이 조금 너무 진도가 느리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수능 특강이 연계일인데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느리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나의 걱정이기도 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지문들은 선생님이 방과후를 열어놓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방과후에서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요. EBS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들이 이미 수능 특강 해설 강의를 거의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서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해도 되고요. 네, 그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너무 길어진다. 제가 빨리 끊을게요. 수업 시간에 할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처음에 개념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글의 구조를 메인 토픽이랑 아이디어, 그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그게 제일 기본이겠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작가가, 글쓴이가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 시그널들은 선생님이 VAS VAS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효과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글의 플로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구조도를, 그 플로우를 기반으로 그릴 겁니다. 그 구조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한 건데 어떤 그냥 줄 그리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그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그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어요. 뭐 그런 경우에 뭐 또래 관계는 뭐 이래, 뭐 different 이렇게 달라. 이 차이점은 뭐랑 뭐랑 뭐가 있어, 뭐랑 뭐랑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는 더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했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유지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구조도를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그리라고 할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완전히 내가 소화해서 이 구조도라는 형식으로, 형식 되게 자유롭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줄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키워드로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글을 읽고 그 글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내 식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준비물은 2가지입니다. 파일 2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러닝 저널 이거는 맨날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맨날 쓰고 선생님이 맨날 걷어갈 거거든요. 그거를 모아놓는 게 필요하고, 워크시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냥 주는 워크시트 그게 있어요. 그거를 모아놓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2개. 이렇게 양면으로 된 파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준비하고 뭐 하나는 집게로 찍어놔도 돼요.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는 이거 수능 특강에 그 파트 2에 보면은 이렇게 주제 소재편이라고 있어요. 찾아볼게. 122쪽부터 여기 파트 2 주제 소재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딤 영상은 양지 하이 카페 아니면은 유튜브에 양지고 이렇게 치면 선생님 바로 검색될 수 있게 올릴 테니까, 양지 고등학교라고 쳐주세요. 양지 고등학교라고 치면 바로 검색될 수 있게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디딤 영상을 보고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았네요. 여러분 오늘 못 만나서, 목요일날 못 만나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디딤 일기를 꼭 작성한 상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일기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겠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